네, 밤사이 수요 일정의 분위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이나영 캐스터 그리고 최유리 캐스터 두 분 나와주시고요. 이나영 캐스터, 뉴욕 증시 할 때 3대 지수 모두 일단 상승하면서 마무리는 졌습니다. 미국 쪽에는 아무래도 경제 지표라든가 베이지북 내용, 유럽 쪽에서는 양적 완화와 그리스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주실까요? 네, 뉴욕 증시 경기 지표 호조와 그리스 구제금융 협상 타결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36% 오름세를 보이면서 18,076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먼저 장 초반부터 유럽 증시 쪽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가 금리를 동결하고 또한 양적 완화를 지속할 것임을 밝히면서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그리고 금요일 나오는 고용 지표의 예고편이라 할 수 있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전월 대비 큰 게 증가를 했는데요. 지난 5월 민간 신규 고용자 수가 20만 1,000명을 기록하면서 직전월과 전문가 예상치를 모두 웃돌았습니다. 또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 규모도 크게 감소하면서 역시나 2분기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를 기해서 미국의 베이지북이 발표가 됐습니다. 미국 경제 동향 종합 보고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해 동안 총 8번 발표가 됩니다. 미국 경제가 지난달 몇 달 동안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확인시켜주면서 대다수 위원들이 미국 2분기 경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금요일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의 거래량은 오늘 또한 많지 않은 편이었습니다. 이제 외신 기사 하나 살펴보고 가시죠. 최근 우리나라에도 각종 M&A가 활발합니다. 이제 CNBC 쪽에서 나온 뉴스인데요. 인수합병 규모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적으로 M&A를 통해서 쉽게 다른 회사 기술을 받을 수도 있고 회사 덩치도 키울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페드의 저금리 정책으로 기업들이 더 공격적인 M&A를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2007년과 올해를 살펴볼까요? 2007년 M&A 시장 규모는 무려 4조 달러 규모입니다. 유일무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6개월, 2015년 6월까지는 현재 1조 4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속도로는 어쩌면 2007년 호황기 때의 수준을 회복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시장에서 나온 이야기 직접 들어보는 시간이죠. 그리스 이제 막판 최종 협상안을 두고 그리스와 채권단 논의에 들어갔다라는 내용도 들어와 있는데요. 자, 어떤 이야기들 나왔습니까? 네, 그리스 협상 정말 막바지에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그리스와 채권단 구제금융 협상이 빠르면 몇 시간 내 늦어도 오늘 안에는 나온다고 말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로이터 통신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qui nous préoccupe. Nous sommes à quelques jours, je ne veux pas dire même à quelques heures d'un possible règlement. Tout doit être fait dans des conditions qui respectent le peuple grec, mais qui respectent aussi les règles que l'Europe s'est données pour qu'une solution puisse être négociée durablement. 네, 프랑스 올랑드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밤 ECB 총재와 그리스 치프라스 총리의 이 회담이 있을 예정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은 그리스가 최대한 그리스가 또 유로존 안에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들어봤고요. 나머지 시장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일단 분위기는 좋았어요. 이 미국 증시의 업종 확인해 본 다음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볼까요? 이나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먼저 S&P 500 섹터별 흐름부터 살펴보시죠. 이날 자세히 보시면 금융주 그리고 소비주가 활약했습니다. 0.85% 상승을 했고요. 또한 산업주 역시 0.05%대의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서 에너지주가 0.69% 약세를 보였고요. 역시 유틸리티주가 1%대로 가장 큰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시죠. 이날 유럽 증시,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또한 그리스의 구제금융 협상 타결 기대감이 퍼지면서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0.8% 상승하면서 11,419레벨대에서 마감을 했고요. 프랑스 CAC 지수 역시 0.6% 가까이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5,034레벨대. 그리고 그리스 지수가 이날 급등했습니다. 무려 4%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838레벨대에서 마감했습니다. 이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시죠. 이날 미국 국채 수익률 장중한 때 2.38%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다소 둔화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또한
달러, 금, 유가가 이날 모두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달러가 ECB 금리 동결 조치 그리고 베이지북 영향으로 하락하면서 95레벨대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국제 유가 어제는 급등했지만 오늘은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WTI가 2%대 내림세를 보이면서 배럴당 59달러 선으로 다시 내려앉았고요. 브렌트 역시 2%대 내려가면서 65달러 선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금요일 고용지표를 앞두고 조용한 하루를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용지표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거래량에 평균에 좀 못 미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자, 이번엔 시장에서 좀 각각의 모습들 확인할 수 있는 SNS 내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유리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SNS에서는 미 연준 베이지북 발표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오늘 베이지북에서 연준은 이 모더레이트, 즉 미국 경제가 완만한 경기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말했는데요. 발표 이후 블룸버그 마켓은 베이지북 발표 이후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회복 중이다라고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이 조사 기간 동안 미국은 강달러 현상으로 제조업이 부진했고 또 수출 판매와 투자가 감소했지만 임금 상승률이 있었고 소매 판매는 더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마켓워치 조금 다른 평가를 했습니다. 베이지북 발표 후 경제 성장이 거의 없다고 평가했는데요. 또 전문가를 인용해서 지금 같은 경제 성장 속도라면 연준이 올해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금리 인상 시기가 또 늦춰질수록 장기 채권에는 불리하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다음은 채권 수익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에서 채권 시장 움직임이 컸는데요. 마켓워치는 미국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366%를 기록했다고 트윗을 남겼습니다. 이 국채 수익률이 작년 11월 이후 최고치인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뜻은 미국 국채의 매력이 떨어져서 이 수익률이 하락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오늘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0.26% 급등했고 3일 연속 26.9 베이시스 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2013년 양적 완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채권 수익률이 급등한 이유는 그리스 디폴트 우려감 그리고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유럽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섰다고 평가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각국 중앙은행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시행한 통화정책 후 글로벌 국채 수익률이 계속 상승 중인데 정상화되려면 아직 멀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은 업종 소식입니다. 오늘 전기차 관련 업종 주가가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인베스터닷컴이 트윗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이 2013년 이후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요. 테슬라 모터스의 자동차는 미국에서 5월달 2,400유닛만 판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 차 시장이 하키스틱형 성장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즉 하키채 모양처럼 하락세에 들어섰다가 천천히 다시 성장의 계단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블룸버그가 사우디가 태양광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한다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오펙 총재이자 사우디 석유 장관인 알리 알라미가 인터뷰에서 재밌는 대답을 했는데요. 이 사우디가 태양광 에너지 사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2주 전에는 사우디가 앞으로 기름보다 또 전기를 많이 수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사우디 장관은 언젠가는 화석 연료 수출이 종료될 것을 대비해서 현재 정부 부처가 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개편하고 있다고 말하며 태양광 발전 큰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또 마지막으로 중국과 일본에서도 이 태양광 관련 투자가 많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국내에서도 태양광 투자 발전이 더욱더 활발해질 전망인 만큼 태양광 산업에 더욱더 주목해야겠습니다. 네,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도 업황의 각종 이 사업들의 어떤 분위기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랜만에 전기차라든가 태양광 상황 전해 주셨습니다. 두 분 준비하신 내용 잘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